여러분의 노후 아직도 연금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의 노후에 대해서 언급할까 합니다. 노후가 중요해졌습니다. 왜? 나와 있네요. 100세 인생. 정말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말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은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이었지만 지금의 안녕하십니까는 노후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노후가 중요해졌냐? 수명이 길어진 만큼 돈도 많이 필요해졌어요. 왜?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은퇴 이후다 보니까 노후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나이가 된 거예요. 왜? 이제 그 연세가 많으시게 되면 밖에 나가면 뭔가 받고 얻어먹고 하는 것보다 뭘 사줘야 되고 뭘 내야 되고 이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했다. 자, 여기서 노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여러분들은 이거 떠오르시죠? 연금.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연금이 없다라고 하면 효자를 하나 두면 돼요. 정말 원한 만큼 용돈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효자가 아니고 용돈을 안 준다 그러면 그쵸? 사실 효자가 인가 아닌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지인분들에게 언급할 때 어느 정도 표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말이요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어디 뭐 여행을 보내줘, 뭐 옷을 사줘, 봉투에 뭘 담아가지고 됐다는데 자꾸 주네. 그렇죠? 이건 효자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를 물어볼 때 아니면 그냥 밥은 먹고 살아, 그냥 뭐 잘 살고 있어, 이렇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놈의 그쵸, 이러면 좀 효자가 아닐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연금을 받거나 정말 자녀분들이 용돈을 넉넉히 주면 너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두 가지도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 역시 우리 채널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눈치채셨겠죠? 당연히 월세 받는 상품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고요. 오늘 주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왜 이 연금과 효자도 마찬가지로 좀 여러분이 쓰시기엔 좀 부족해요. 연금도 부족하고 물론 자제분들이 준다 하더라도 본인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넉넉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필요한지 언급할까 합니다. 자, 먼저 볼까요? 국민연금은 0명,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12만 3,583명이래요. 이게 어떤 숫자냐? 네, 월 3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의 수입니다. 국민연금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표로 봐볼까요? 자, 보시면 지난 3월달, 5월 3월달까지 수급자를 보면 국민연금은 토탈 458만 9,600여 명, 공무원연금은 49만 5천여 명, 그리고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각각 9만여 명, 7만여 명 돼요. 자, 이런 총 숫자 중에서 보시면 100만 원 미만이 국민연금은 무려 95.1%예요. 436만 5,600여 명이 1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근데 공무원연금은 퍼센트가 줄죠. 7.2%. 역설적으로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은 거의 없어요. 4.9% 없습니다. 근데 공무원연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12만 약 3천여 명 정도 돼 있고, 그리고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각각 300만 원 이상은 약 3만여 명 이상이 받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국민연금을 가입할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늙었을 때,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연금을 내가 받아가면서 생활할 거야가 목적이었고 그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정부에서도. 그런데 어때요? 지금 실정을 보면 100만 원 원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도 한 달에 300 이상 좀 있어야 뭘 쓸 거잖아요. 근데
극히 일부라는 것. 그 역할을, 노후를 보장한다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뭐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그쵸, 버팀목이 충분히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숫자가 일부잖아요. 대다수는 여기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월세 상품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연금이 또 다른 연금이 있죠. 이제 뭐 주택연금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때 우리가 좀 연세 노령자분들 60세 이상 고령자 그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처럼 돈을 받는 거죠.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뭐 가입 요건은 뭐 부부 중에 한 분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부부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집의 집값이 이거 시가예요. 9억 원은 9억 이하 주택이거나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집을 다 더했을 때 시가가 9억 이하이거나 그러면 가능해요. 9억을 초과했다면 3년 내에 하나를 팔면 되고요. 그런데 이걸 한번 금액을 대충 한번 봐보면 이건 이제 종신 지급 방식 세 가지가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평생 동안 돈을 받는다 가정했을 때 보시면 70세 기준 했을 때 집값이 3억 원이면 약 89만 5천 원이고요. 4억일 때 119만 원, 5억일 때 149만 원, 6억일 때 179만 원 쭉쭉 올라가요. 중요한 건 이러한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연금을 받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오신 분들 연금 받는 분들 많아요. 근데 무슨 말씀 하시냐면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주택연금 마찬가지고 심지어 공무원연금을 받으신 분들도 좀 부족하다고 그래요. 쓸 게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대안으로 월세 상품이 필요한 거예요. 왜?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열심히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연금 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효자를 낳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아들한테 난 부모고 넌 자식이야 나한테 용돈 줘야지 할 수도 없잖아요. 듣지 않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월세 상품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거 외에 이제 이건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노후 대책이고요. 우리가 지하 세계 조금 아래쪽에는 이것도 있긴 하죠. 사실은 사채 뭐 일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 그죠? 박씨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지하 세계보다는 지상의 세계를 살아가야 돼요. 그 얼마 전에 백제예술대상에서 우리 김혜자 선생님이 대상을 받았는데 그분이 수상소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시게 살아야 되는데 눈이 부시게 살려면 당연히 양지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음지에 가시면 안 되겠죠. 눈만 침침해져요. 그래서 자, 양지 쪽에서는 그 대안은 역시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이 답이구나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월세 받는 수익형 생각하실 때 자, 대표적인 거 적어봤습니다.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고 대체주택이 있어요. 뭐 다세대, 오피스텔 마찬가지. 보통 우리가 빌라라고 하죠. 다세대를.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보통 아파트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는 우리가 수익형보다는 사실 차익형에 조금 가깝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 팔 때 좀 많은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품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월세 받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월세를 많이 못 받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세를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요. 6년, 8년, 10년 아주 오래 삽니다. 그래서 월세를 많이 내면 되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내려고 하죠. 전세로 살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많이 내고 월세를 줄이거나. 그래서 월세 상품이 조금 부족하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 상가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분듣기 상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뭐 쇼핑몰 같은 뭐 테마형 상가 말고요. 이런 상가들은 제대로 월세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아파트 마찬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죠. 비싸잖아요. 그렇죠?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상가. 왜냐하면 상가는 경기에 따라서 부침이 심합니다. 우리가 주거는
의식주 꼭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침이 덜하지만 상가는 경기가 안 좋으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또 되게 복잡해서 공실이 길어지면 그것도 손실이 돼요.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웬만큼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당연히 비쌀 거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래서 하지만 대체주택, 다세대나 오피스텔은 수익형에 맞습니다. 왜? 아파트는 오래 살지만 대체주택은 짧게 살아요. 짧게.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좀 3년 살다가 4년 살다가 아파트로 가야지. 그래서 짧게 살다 보니까 월세가 좀 낸다 하더라도 어차피 옮겨갈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돈도 적게 들어가요.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수익형 부동산 살 때 그럼 뭘 고려해야 될까? 그리고 어디에 가야 될까? 라고 마지막 정리해 보자면, 항상 이런 수익형 부동산 월세 상품 사실 때는 수익률만 보지 마시고 황금성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수익률이 뭐냐면 실제 그 한 연도에 내가 실제 벌어들인 돈, 월세 받은 거 다 더하고 혹시 대출이 있다면 곱하기 이자 빼고 그거를 실제 내가 그걸 사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 곱하기 100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수원 보증금 1000에 월세 60을 받아요. 근데 이거 살 때 1억 3천을 줬대요. 근데 서울에 똑같은 1000에 60입니다. 근데 이거 살 때 2억 3천을 줬어요. 자, 그러면 같은 60만 원이지만 수익률은 얘가 훨씬 높아요. 왜? 내가 들어간 돈이 적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수익률만 놓고 보면 보통 현재 시중에 어떤 수익형 상품들 항상 그래요. 이거 수익률 몇 프로예요? 이거 몇 프로예요?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수익률이 높지만 수익률은. 근데 이걸 나중에 팔려고 할 때, 그리고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집가 상승은 수원보다는 서울이 훨씬 높겠죠. 즉 가격은 여기가 더 많이 올라요. 그래서 나중에 팔 때 이거는 쉽게 팔리지만 수원은 잘 팔리지가 않아요. 황금성이 뭐냐면 내가 팔고자 할 때 빨리 팔 수 있는 거. 왜냐면 월세 받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는 모르잖아요. 살다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서 팔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상속까지 봐가지고 자제분이 팔 때도 팔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서 사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그렇죠. 도심권입니다. 직장에 가까워야 돼요. 왜? 이러한 대체주택은 대부분이 1, 2인 가구가 살기 때문에 젊은 독신, 신혼부부들. 그래서 직장 가까운 도심권에 가시면 세도 잘 빠지고 꾸준한 집가 상승으로 나중에 파실 때 빨리 팔 수 있고 차익도 발생하고, 굳이 조금 외곽으로 빠진다라고 하시면 개발 호재가 반드시 인접한 곳이어야 돼요. 지금은 집가가 조금 낮지만 앞으로 집가가 오를 만한데 땅값이 오르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연금, 현재 지금 어떻게 연금이 받아지고 있는지 보면서 참 우리가 여러분의 노후를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데 그 부족감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월세 상품, 뭐 큰 돈 들여가지고 아파트를 사서 살 수 있겠지만 좀 자금 여력이 없다면 이러한 대체주택 소액으로 충분한 월세와 나중에 황금성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로 잘 가보시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좋았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